사실 저는 용산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송파라던가 이런 애들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라던가 이런 거에 맞춰서 정말 흐름을 빨리빨리 타고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용산은 그와 반대적으로 정말 느릿느릿하게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무게감이 있는데 그 무게감이 갭이 가장 크게 나오는 지역이 용산이에요. 용산이 정말 갖고 있는 가치들이나 브랜드들이 다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강남 압구정을 넘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용산이기 때문에 전 용산을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지금 투자로 들어가는 거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서울 부동산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실거주자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거주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면 가격적으로 좀 괜찮다 하는 구축들이 아직 안 오는 지역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나 단지들은 아직 가격적으로 괜찮아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지금 뭐 얼죽신 많이 올랐다는 그런 지역으로 가는 거는 사실 실거주에도 투자관념을 넣어서 가는 게 이후에 이사를 할 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서 더 완전히 필요한 개념이긴 한데, 지금 서울 부동산을 투자한다라는 건 사실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모니터링 해야 된다, 조금 가격이 좀 내려와야 메리트 있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이 원래 서울에 투자하기 좋은 지역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러면 지역이 없으신가요? 지금 투자하기 좋은 지역은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이전에 이제 핀셋 규제라고 해서 핀셋으로 움직이고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갈리고 이제 세금적인 규제가 워낙 촘촘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누구한테나 베스트한 물건과 베스트한 지역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올랐을 때도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그 이번 트렌드에 딱 맞는 그 단지들만, 또는 그 구역들만 오르는 데들이 많거든요. 지금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이건 질문 자체가 조금 틀린 질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내가 마포를 본다, 근데 마포의 아인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렇다라고 하면 그 옆에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쪽으로 쭉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구축 단지들, 역을 끼고 있으면서 그런 단지들 중에 덜 오른 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지역은 괜찮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그러니까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신축이 있고 준신축이 있고 구축이 있고 가격대가 평당가가 이런 식으로 서열이 딱 지어져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얘네들이 일정한 간격, 그 갭을 두고 가격의 흐름을 같이 가면서 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신축만 이렇게 더 올라서 이 갭이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더 산다? 추격 매수를 한다? 지금 그러면 상당히 좀 저는 리스크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사고 나서 제가 또 이제 질문을 많이 받고 상담도 좀 받는 편인데,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얼죽신이 트렌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너무 앞으로 집을 못 살 것 같다라는 공포로 집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계약서를 쓰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기 전에 불안한 마음과 사고 나서의 불안한 마음은 결이 좀 다르고, 그 불안의 강도는 솔직히 계약 이후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게, 저 계약금 포기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사실은 이 얼죽신 트렌드에 맞춰서 샀다고 해도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마음 편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은 2022년 하반기, 23년 초에 샀어야지 가장 황금 타이밍이 저는 그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내가 미리 내 집 마련할 거야. 그러면 내 자산 현황을 보고 내 자산 현황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지역과 단지를 좀 한 두세 개 골라 놓은 다음에, 그 지역과 단지를 보고 나서 그 지역과 단지에 얼마 정도의 가격이면 확신을 갖고 내가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가격을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모니터링 하다가 그 가격 인근에 오면 그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액션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2022년 하반기, 23년 초에 움직였던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때 많이 움직였던 분들이 그 단지에 사시는 분들. 전세 살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여기 살아봤는데 너무 좋아, 이 가격까지 내려온 적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가격까지 내려왔어? 그럼 사야지 라고 해서 사셨던 분들이 지금 위너가 되셨거든요. 그때 엘리트 기준으로 했을 때 리센츠가
그때 한 18억, 19억까지 떨어졌었어요. 30평대 기준으로. 지금 24억, 26억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20억 밑으로 사신 분들은 완전 위너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준비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사야지 지금 사람들이 서울 부동산 과열된대, 가격 오른대 해서 부안해동에서 사면 사고 나서의 더 큰 불안이 올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건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메리트가 없으니까 수도권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의 보선분들이 지금 경기도 쪽으로 많이 눈을 돌려서 경기도의 거래량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경기도 안에서도 지금 경기도의 트렌드는 신축이 물론 먼저 움직이고 그런 게 맞는데 경기도는 일자리 풍부한 곳, 그리고 가성비 나오는 곳, 그러면서 입지랑 신축의 이런 교집합이 많이 되는 지역과 단지들 위주로 거래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산 가치도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런 데 위주로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뜬 게 지금 최근에 용인이라던가 이제 뭐 수원이라던가 삼성의 도시 수원이라던가 뭐 일기 신도시 애들은 뭐 어차피 선도지구 이슈 때문에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성남의 중원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신축 트렌드 그리고 송파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수요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트렌드에 맞게 움직이는 지역을 고르셔가지고 같이 흐름을 타고 가야지 내가 자산 가치도 오르면서 거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권에서 본다고 하면 그 밑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중에서 앞으로 10년 후 떡상할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용산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용산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용산의 모든 가치가 포함이 됐냐라고 하면 저는 조금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용산은 워낙에 지역 자체가 느리게 움직이는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보다. 송파라던가 이런 애들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라던가 이런 거에 맞춰서 정말 흐름을 빨리빨리 타고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용산은 그와 반대적으로 정말 느릿느릿하게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무게감이 있는데 그 무게감이 갭이 가장 크게 나오는 지역이 용산이에요. 전세가가 다른 지역보다도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실투금이 많이 들어가서 움직임이 좀 무거운 지역이고 연령대도 좀 다른 서울 지역보다는 좀 평균 연령대도 좀 높은 편이라서 막 빠릿빠릿하게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묵직하게 나는 그냥 내 신념을 가지고 쭉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데거든요. 그렇지만 용산이 정말 갖고 있는 가치들이나 브랜드들이 다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강남 압구정을 넘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용산이기 때문에 전 용산을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권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런 지역 혹시 있으실까요? 경기도권에서는 사실 서울과 흐름을 같이 하는 지역들이 이번에 많이 올랐어요. 과천이라던가 성남 분당이라던가 뭐 광명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오는데 광명 같은 경우는 신축들만 많이 오르고 뭐 구축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흐름을 같이 하는 지역 중 안에서도 이제 트렌드에 맞게 수요층이 퍼져나가는 정도를 좀 봐야 돼요. 근데 분당은 전체적으로 다 올랐고 과천도 전체적으로 올랐고,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서울 출퇴근 수요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교통 편의성을 생각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성비가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이제 부천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마다 특징이 다르고 패턴이 달라요. 학군 지역의 패턴이냐, 교통 편의성의 지역의 패턴이냐, 아니면 이런 규제 이슈라던가 호재 이슈로 움직이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권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 자산에 맞는 분위기 안에서 특히나 또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보냐, 장기적으로 보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단기로 본다고 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맞는 신축급 입지가 좋은 데로 봐야 되고요. 장기로 본다, 나는 좀 몸테크를 할 거다라고 하면 그거 이외의 거를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골라야 되니까 지역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특성에 맞게 좀 공부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잘하셔가지고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요즘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시나요? 솔직히 그분들은 지금 다 현금을 보유해야지라고 하시는 분위기가 많아요. 왜냐면 가격이 크게 메리트 있지 않고 지금 사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그 돈을 들여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만한 정도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다 현금을 보유하고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평소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 당연히 서울에 한강을 끼고 있는 네. 위에 있는 지역과 아래에 있는 지역을 벗어나지 않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1억이 있다면 서울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질문인데요. 예전에는 지난 대세상승장 때는 그래도 한 1, 2억, 2, 3억 정도 있으면 서울에 진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1억 가지고는 서울에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전세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전세가율 자체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시장이라서 소액 투자자가 서울에 진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1억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인마이 포켓 현금을 그냥 보유하고 계신 게 맞고 뭐 서울이 뭐 강남 3구만 있고 마영소만 있는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실수요자분들의 움직임을 보면 노도강의 이제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좀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나오는 지역으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경기도에 서울과 출퇴근을 같이 하면 서울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경기도에 이제 상급지를 가는 분위기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생활권이 같은 지역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보실 때 사실은 행정구역의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서울인데 네임밸류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제가 지역 분석을 하다 보니까 행정구역보다는 생활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네네. 아, 제가 제 채널을 얘기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채널에만 이렇게 출연하다 보니까 채널이 없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메디테라의 힐링 재테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석과 관련된 거, 이런 정책이 발표되면 정책 리뷰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느낀 건데요. 호경기는 스스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나라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가정 경제나 내 경제가 같이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이참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국가가 나도 같이 챙겨주겠지라는 마음보다는 이번에 정책 발표한 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매번 정책을 발표하지만 그걸 준비할 만큼의 시간을 준다거나 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국가는 경제를 걱정하는 거지 국민을 걱정해주진 않아요. 내 걱정을 나라가 해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호경기는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니라 전 아는 것이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본인의 자산을 스스로 지키시고 불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